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자, 하락 전환했던 코스닥 지수, 약보합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약보합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도 약보합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먼저 시황 간단히 살펴봤고요.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많은 일정들 중에서 특히 ECB 정책회의와 미국의 베이지북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는 월 초라서 8월 주요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8월에 나왔던 제조 PMI 확정치가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것들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와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먼저 ECB 통화정책회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목요일 날 있는데, 먼저 하루 전에 발표되는 유로존 2분기 GDP 수정치가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근데 2분기 GDP 수정치가 잠정치 0%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마이너스로 하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라든지 보시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독일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 GDP 수정치가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 때문에 그런데요.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한 코멘트 측면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성장세 둔화와 디플레 우려, 그 다음에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런 등에서 좀 관심사가 불거질 것 같고요. 당장 미국식의 양적 완화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9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있는 선별적인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면에서는 베이지북 발표는 있는데요. 월 중순에 FMC가 있어서 패드의 베이지북 발표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 평가 시에는 미국의 12개 모든 지역 경제가 확장세를 보였지만은 5개 지역은 좀 현저하게 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나머지는 소폭 하향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OMC 앞서서 발표되는 베이지북 발표와 그리고 향후에 미국의 출구 전략과 반대되는 확장세 통화 정책을 피고 있는 ECB의 통화 정책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라든지 이런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또 그리고 중국의 8월 제조 PMI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 측면이 있고요. 또 주 후반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 기대감이 유효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측면에서는 계속 유효하다 생각이 들겠고요. 정책이나 이익 턴어라운드 그리고 과열 해소 이런 걸 고려한다면 계속 주도주 측면에서의 은행, 증권, 건설, 유통 또
이 부분이 또 일시적으로 조정받게 된다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도주 근점에서의 계속 주변에서 관심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15원으로 오랜만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이 상승한 1,015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1,015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다시 하락 반전 중이고요. 시간 현재는 1,01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 주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만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와 8월 시카고 PMI 지수 등이 호조를 보였고요.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뿐만 아니라 모처럼 상품 통화와 원화에게까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 오전잠 동안 환율은 1,014원에서 1,016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만 호주 달러의 강세와 업체들의 내고 영향으로 1,013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PMI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난 주말 미 경제 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전면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원화와 호주 달러 흐름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전면적인 달러 강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연준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 관련 지표들이 여전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들 가운데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경우 전월 대비 상승폭이 이전 달에 비해서 하락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경우는 전월에 비해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아직 미 연준이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금리 기조와 경제 지표 호조는 아직 위험 선호도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원을 포함하는 달러 위험 통화상들에게 하락 쪽의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내외적인 변수를 고려해 볼 때 환율은 하락세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현재 유로달러가 과매도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하락이 달러 원에게도 하락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 2주간 원화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온 호주 달러가 기술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달러 원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월말이 지나고 난 이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내고의 출회 가능성과 또 이로 인한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달러 원은 하락 시에 1,010원 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삼성그룹 구조 개편이 전자 소재, 화학 부문에 이어서 건설 중공업 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결정되면서 오늘 그룹 내 동종업체인 삼성물산과의 합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아침에 시작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재료가 발표가 됐죠. 네.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삼성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합병이라는 것은 그 흡수 합병이 있고요. 그 양쪽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흡수 합병이 되게 되니까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회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회사가 없어지게 되고 그 삼성중공업 안에 하나의 회사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먼저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보통 이제 합병을 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그 반대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매수 청구권 가격이 결정된 게 엔지니어링이 65,439원, 그리고 중공업이 28,354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주가가 이 밑으로 가게 되면 반대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오토넷이 합병할 때 이 매수 청구권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표들이 많아서 합병 결렬됐던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합병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결국 이제 이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행사되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65,439원 그리고 중공업 기준으로 28,354원 밑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합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든지 이 위쪽에서 형성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요. 뭐 이것은 이제 앞부분에서 삼성 그 SDI하고 제일모직 합병에서도 역시 나타났던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이제 그 65,439원 밑에 그리고 28,354원 밑에 사신 분들은 최소한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판은 만들어놨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과연 이 합병이 그 시너지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건설회사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삼성 그룹 내에서 건설회사가 3개가 있다고 그러죠. 삼성 중공업 부분의 건설 부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건설 부분, 그리고 물산 부분의 건설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에버랜드 쪽에 관련한 건설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각각의 특색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정확하게 플랜트 관련 쪽 건설 쪽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병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 쪽, 그러니까 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쪽하고 맞물려서 합병이 되는 게 가장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합병의 구조는 그렇게 나쁜 구조라고 일단 나쁜 구조로는 안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저기 벌어져 있는 건설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에버랜드 관련 건설 부분하고 물산도 원래는 그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원래 삼성건설이라는 회사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산 안에는 건설사업부가 굉장히 큰 부분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그리고 중공업, 그리고 조선, 중공업에 있는 건설,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버랜드 쪽에 관련된 건설 부분. 과연 이것에 대한 해처모여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설 쪽의 전체적인 해처모여를 하는 삼성물산이 장기적으로 가장 수혜를 입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엔지니어링 역시도 어느 정도 수혜는 입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질 거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던 조선 쪽에서 플랜트 쪽을 원래 건설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엔지니어링이 합쳐진다고 해서 이쪽이 뭔가 영업에 대한 시너지 내지는 조금 더 그 활발한 어떤 것들을 좀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산이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리고 중공업은 중립이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오늘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이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 주가가 11.58%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61%. 그리고 이제 물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올라오다가 지금 한 2%대 올라오는데, 그러면 가장 장기적으로 유리한 물산이 왜 적게 올라오고 엔지니어링이 많이 올라오고 그 중공업이 그 다음으로 올라오냐.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면 얼마나 그동안 많이 빠졌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러한 재료들이 터져주면서 워낙 낙폭이 컸던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강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엔지니어링이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 합병 시나리오에서 최고의 수혜주를 엔지니어링을 해석해서 엔지니어링 쪽으로 따라붙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낙폭이 크니까 반등의 각도도 좀 세게 나온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산 쪽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SM과 SM-CNC의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예. 오늘 이제 그 SM이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증권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제 SM이라는 회사는 이제 SM이라는 회사와 SM-CNC로 나눠집니다. SM은 뭐 전통적으로 잘 아시는 기업이 될 거고요. SM-CNC는 원래 이제 주로 이제 여행 상품들, 그러니까 그 연예계 관련 쪽 여행 상품들을 주로 판매하던 데를 SM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주가가 그때 크게 많이 올라왔던 이유들은 뭐냐면 강호동인이 이런 쪽을 이제 유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폭등을 했던 부분이고, 분명히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SM-CNC와 SM이라는 구조를 좀 나눠서 지금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경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영향을 좀 타는데요. 사실 SM이 세월호 여파,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여파가 좀 상당히 영향을 전 국가 경제에 많이 미쳤고요. 특히나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연 중단 내지는 연기 뭐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는 SM의 거기 간판 스타들, 그러니까 뭐 동방신기니, 엑소 뭐 이런 쪽이 본격적인 국내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한류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냈고, 그리고 한류라는 걸 지금 제대로 정착시키는 엔터테인먼트 중에 그래도 SM의 영향력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한류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SM이라는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경제에 파급되는 부가가치들이 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류가 유행을 하게 되면 화장품이 잘 팔린다, 의류가 잘 팔린다,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한류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더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로 다소 고평가라고 해도 항상 프리미엄 영역에 존재하는 회사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것이 과연 이만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얘기에 논쟁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빠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SM이 빠를지 SM-CNC가 빠를지 그거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SM이 32,000원대, 33,000원, 34,000원대 가격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오면서 기관 수급들도 좀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들도 좀 잡히고 있으면서 바닥은 좀 확인해 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SM이 이제 많이 갔을 때는 얼마까지 갔냐면 71,600원까지 갔었죠. 근데 과연 여기를 뚫을 거냐까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앞에 고점대, 그러니까 주봉상을 봤을 때는 한 52,000원 정도, 여기까지는 일단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의 움직임도 그런 정도의 어떤 분위기들은 충분히 형성하리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주에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주를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만한 마땅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 자금 그리고 설 연휴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월화수 3일에 걸쳐서 최소한 이제 추석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매도를 해야지 금요일 날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을 넘기게 되면 돈을 찾기가 좀 힘들죠. 물론 이제 뭐 주식 매도 자금 대출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당일날까지 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3일 결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일날 저녁까지는 팔아야지 현금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지금 추석 관련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추석 결제일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월화수까지는 장이 좀 지루한 패턴을 보이고요. 대부분 추석 자금을 매도를 다 한 시점에서는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추석 오전에 대부분 일반인들이 출발을 했을 때 오후부터 땡기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서요. 근데 요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월화수 3일에 걸쳐서는 추석 관련 자금 여파로 일단 전체적인 장은 주 초반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지수는 상당히 지루한 어떤 구간들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0포인트를 돌파 못하는 상태에서 2000포인트를 지지받으면서 굉장히 제한된 등락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인가 방향이 결정된다면 상당 부분 좀 진행될 여지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이제 펀드 자금 유입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그 아시아 쪽의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은 가능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대만이나 인도 쪽으로 자금이 그동안 많이 몰렸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도나 대만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는데 국내 증시는 전체적인 상승이 적었기 때문에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쪽에서 가장 유리하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 사실은 국내 증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 후반 내지는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역시도 하반기에 자금 집행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21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열어놓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아마도 주 후반에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장중에 시작할 때 이제 그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장중에 그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월 달에 고점 573포인트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이제 그 저항 매물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물량들을 지금 소화해내는 과정 속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예전처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밑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은 많습니다. 매도 물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디선가 그 물량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그 조정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도 월화수 짧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반등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는 전체적으로 순환적 상승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펀드 쪽에서 보니까 자산주, 가치주, 배당주 쪽의 펀드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배당주 펀드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형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 이쪽으로 자금 설정 규모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매수 이력들은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치주나 배당주 쪽의 어떤 그 중가 우량주도, 그러니까 옐로우 칩이라고 분리되는 쪽, 그래서 이제 뭐 내수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화장품주가 아모레퍼시픽이 20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롯데제가 이런 것들이 다시 뭐 초고가를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가치주, 우량주 쪽에 시세 분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인 장애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진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좋은 매수기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가는 듯 하다가 흔들리고, 가는 듯 하다가 흔들리고, 좀 기관들의 매도가 연일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명한 것은요, 글로벌 리스크, 대외 악재 자체가, 대외 지정학적 악재 자체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우크라이나 흐름 자체도요, 하루 만에 조금 다시 안착되면서 유럽증이 상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다가오는 월요일 새벽에 뉴욕 증시 휴장을 하긴 합니다. 내일 시장 우리나라 국내 증시 혼자 나홀로 달려줘야 되는데 충분하게 그래도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너무 걱정보다는 이런 조정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요 포인트는 제가 변치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 흐름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요.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요. 문자 보내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삼성중공업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자, 삼성 SDI, 한정 KPS, SM 대단하죠? NHN 엔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중공업이에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자주 드렸던 종목은 삼성물산이기도 한데요. 자, 삼성중공업이 같이 지금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좀 봐드릴까봐요. 자, 26,850원에 비중이 20%, 2657님. 네. 자, 제가 공개방송 때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조선주 어떻게 해요? 좋게 본다, 봐야 된다, 매수 가능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두 개 말씀드렸죠? 대우손해양과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오늘 난리가 납니다. 26,000원대 매수하고 계세요. 가져가야겠죠. 왜요?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BDI 지수가요, 지난주에 1080포인트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장 끝난 BDI 지수는 1140포인트 후반입니다.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조선주 막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시장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네. BDI 지수가 뭡니까? 물동량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귀에 박힐 정도로 얘기 드리죠? 많이 운송을 한다고요, 바다로. 그에 따라서 지수가 좋게 나오는, 지표가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또. 근데 어떤 배? 연비 좋은 배. 에코실 필요하다고요. 그에 따른 능력을 갖고 있는,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보시면 된다. 삼성중공업 흔들리지 마시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매수 기회다. 연말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상승 분위기 탈 것이다.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2달 가까운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예요. 이건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삼성 SDI도 오늘장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로 잡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참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립니다. 수급이 들어온다면. 자, 수급 보니까요, 최근에 수급 외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는 반면에 기관은 매도가 나가서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투신권 이틀 연속 매수 나오고요, 은행도 나오고 있고, 연기금만 조금만 이제 참아준다면 좋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역시나 외인만 아주 강하고 기관들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투신권, 보험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네요. 바닥은 확인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기관들이 막 다 던지지가 않잖아요. 기관들이 어떤 기관은 사고 어떤 기관은 팔고 어쨌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기관의 모습이고, 외인은 꾸준하게 매수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여기서 주가가 흘러내려갈 거냐? 쉽지 않아요. 오히려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장 분위기 뭡니까? 삼성 그룹주들이 재편을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이 시집을 가버린다 말씀드렸는데 시집 가버렸죠? 삼성중공업 쪽으로. 그에 따른 수혜가 삼성물산에 이어지고, 또 여타 다른 삼성주들도 이 영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꾸서
주가가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삼성 SDI도 한번, 네,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한전 KPS입니다. 자, 한전 KPS가 오늘 5% 급등합니다. 야, 정말 얘는 왜 끝도 없이 가는 거야? 나는 왜 이거를 못 샀을까? 네. 많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자, 최근의 수급 볼게요. 한전 KPS도 몇 번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기간에 정말 좋은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온 거 있어요. 다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기타 화물점 매도 물량 자체가 이때 한번, 요거는 이제 블록딜 물량이었고, 다시 매수가 잘 잡혔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장 수급 보니까, 외인 기간 같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17,000주, 기간 14,000주, 투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 기관들이 재매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인해 주가가 어떻게 외인과 같이 채워주니까 튀어 올라가죠?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죠. 조정 나오면 이렇게 매수해야 되죠. 얼마? 최소한 20에서 와야 되죠. 77,500원 정도 왔을 때 해야 되죠. 그 포인트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때 오면은 그때 깨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수급 포인트 들어올 때 그때 매수 노리십시오. 지금은 매도 관점이다. 의견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여차하면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SM입니다. 자, SM이요. 오늘 장중에 8% 이상까지 상승해주고 현재도 거의 8%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M이 제가 추천을 드렸죠. 오전 방송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상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공개 방송상에서만 이제 컨트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M에서 목표가를 돌파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수급 포인트가 최근 수급 보자면 그냥 외인 기관들, 특히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정말 강했었어요. 8월 13일부터 그리고 최근에 정말 강했고 어제 외인들 다시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외인이 56,000주 이상, 기관이요. 네, 기관이 56,000주 이상 강한 매수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죠. 금액으로 볼까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정말 많은 물량, 얼마죠? 25억. 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8월 12일부터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매수를 주더니만은 주가를 어떻게 좀 확대시켜 드릴게요. 잘 보이시게. 네. 쫙 기간이 끌어올려 버리네요. 오늘도 매수해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들어오는데 상승 주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무슨 관점? 매도 관점이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공개방송상에서 제가 39,000원 부근 매수 정말 좋다. 4만원 아래면 땡큐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급등하고 있고 또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NHN엔터입니다. 자, NHN엔터가 2.7% 정도 상승을 줍니다. 오늘장 수급도 이제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NHN엔터 3% 정도의 상승 중인데요. 이 종목 왜 제가 주목하고 있냐면 또 수급적으로 오늘 눈이 들어왔냐면 지금 게임비가 컴투스가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할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그러면 올해 게임들 사실 분들 뭐 넥슨 GT 사실 건가요? 넥슨 GT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아주 그냥 날아가고 있죠. 오늘도 8% 오릅니다. 네, 넥슨의 모바일 게임 맞춰서 8% 올라요. 정말 주가 급등하죠. 이쪽으로 또 수급이 또 몰리고 있습니다. 그냥 쫙 몰려요. 이쪽으로. 게임비 가다 컴퓨터 가니까 다른 거 살 거 없나? 넥슨 GT 쫙 하고 그 중간중간에 또 게임 중 인기 있던 게임들 네오 아레나 같은 거 한번 쫙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차례가 뭐냐? 자, NHN한테 말씀드리는 게 게임주 관련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모바일 게임주 관련해서 종목입니다. 하반기에 30개가 넘는 게임들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개만 대박 터지면 돼요. 이 친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4천억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도 보자면 네, 보이시나요? 수량으로 금액으로 네, 많아 보이진 않지라도 꽤나 양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최근에 큰 양매수 흐름이 아니라 양매도 흐름이었거든요. 이게 다시 바뀌었다고요. 바뀌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넥슨 GT 같은 경우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큰 폭의 상승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좀 너무 테마성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끌어올린 느낌이죠. 네, 지금 들어가시는 거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말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말씀 드릴 테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삼성중공 해드렸으니까 그 위에 거부터 할게요. 동성제약 볼게요. 5,910원에 비중 15% 8617님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패스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가 않네요. 배가 아파서. 자,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 볼까요? 외인 매도, 기타 법인 매도. 자, 최근의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너무 모멘텀이 강해요. 자, 오늘 현재장 열어볼까요? 몇 주가 쌓였는지. 29만 주 쌓였다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니지만 충분히 잠길 정도의 양은 많습니다. 자,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대 아닌가 싶어요. 수급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구간. 이거 언제 매도해야 되냐면 내일부터 8,5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8,500원까지는 보겠습니다. 더 이상 뭐 상담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8,500원 이탈 시에는 칼같이 전량 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GNG 볼게요. 2,315원 비중 30% 보겠습니다. 2,300 네, 보겠습니다. 자, SGNG 오늘 뭐 좀 흔들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워낙에 싸게 잡으셨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요 포인트 정도네요. 그죠? 그쵸? 네. 이 정도 포인트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자, 큰 추세를 따라갑니다. 무슨 추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런 추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 라인에서 이런 추세가 나오는 그림이죠. 그쵸? 자, 여기서 상승을 주는데 또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땐 또다시 이런 추세로 바닥 포인트가 되는 자리예요. 거의가. 그러면 다시 상승 줄 겁니다.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상승 준다면 4,500원 위에까지는 상승한 이후에 또 한번 랠리를 펼쳐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혹시라도 이게 밀려버리면 4,000원 깨지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서 많이 밀릴 거니까 3,950원 잡아드립니다. 3,900원 이탈, 3,95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줄여보자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빨리빨리 볼까요? GS 보겠습니다. 48,000원 8342님 48,000원 볼게요. 48,000원이세요. 자, 언제 뭐 8월달에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5월이나 4월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겠죠? 보통은 한 올 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정유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했었어야 됩니다. 네, GS가 이랬고 SK 이노베이션도 흐름이 좀 단기적인 접근 포인트가 이때 좀 나왔었고, 그쵸? 뭐 그 다음에 SOL 같은 경우는 사실 찾기도 힘들 정도의 하락이었어요. 뭐 소폭 나오긴 했었는데. 자, 근데 사실 이 정유주들이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해소가 딱 돼버리면은 정유주 주가가 또 한번 탁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자, 지켜야 될 라인은 거의 2,000원 포인트예요. 42,000원 포인트인데 42,000원 기준으로 해서 손절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깨지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면 매수가 근처 45,000원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전량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어찌됐든 손해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어찌됐든 손실 확정하고 나오셔야 되니까 각오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소리 받아보겠습니다. 3,270원에 비중 20%. 네, 번호가요. 3261님. 네, 보겠습니다. 자, 소리바다를 하셨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로엔이잖아요, 로엔. 로엔 사세요, 로엔 사세요. 진짜 한 달 내내, 2달째 떠들어, 2달 동안 떠들어온 것 같아요. 로엔 사세요, 로엔 사세요. 음원 보시려면. 소리바다는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하셨어요. 좀 매수가보다 좀 아래 있는데, 오늘 사셨나요? 저기, 히든싱어 협찬해서 사셨나요? 그건 아니죠. 히든싱어 협찬한다고 매출이 뭐 뜁니까? 자, 히든싱어 슛 나갔습니다. 소리바다 검색 떴어요. 하나요? 멜론 검색하고 있지 무슨 소리바다 검색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고요. 매출은.
그냥 광고일 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JTBC를 사야지. 있다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소리바다 수급 포인트 이 시총 얼마입니까? 980억. 로엔의 시총 1조 2천억. 12배 차이 나는 회사예요. 수급 포인트 뭐 있나요? 뭐 들어오는 거 이거? 이게 뭡니까? 로엔은 확실하게 외인, 지금 매도할 때긴 한데 또 외인 수급 확실하게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모습이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수급 없는 거 쳐다보지 마세요. 기타 업인 쪽 또 매도 나오고 그냥 정리하세요. 소리마다 하지 마세요. 뭐 삼성이요? 삼성뮤직이요? 언제까지 삼성뮤직 떠드실 거예요? 언제까지 삼성뮤직 얘기하실 거냐고요. 지금 1년째 얘기 나오는데. 예? 사시려면 바닥 포인트 나오는데 이때 사야죠. 이때 사셔야지. 이때 얼마입니까? 2,800원 정도 아니면 2,600원. 2,600원에서 2,800원 사이에 매수하셔야죠. 팔았다가 그때 다시 매수하세요.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건 늦었어요. 네. 사시려거든 2,600원, 2,800원 사이면 기술적인 차트 흐름 접근은 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정리하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76,000원에 7096님, 이 비중 20% 보겠습니다. 76,000원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저도 한번 삼성 엔지니어 한 서너 번 수익을 냈어요. 내다가, 이때 한번 들어갔다가, 바로 매도를 쳤어요. 이때 7월에. 이때 매도 쳤던 이유는 대형주 다쳤죠? 삼성전자 실적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저도 귀가 열려있는지라 삼성 엔지니어링 시집을 갈 것이다.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 꽂아 내리면 내렸지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자, 원래 삼성물산 쪽으로 시집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삼성물산이 오히려 호재다 했지만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또 호재를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했죠. 삼성엔지니어링은 당연히 주가가 호재 덩어리를 안아버린 겁니다. 실적이 안 좋더라도 어쨌든 팔려나가니까 시집 가니까 좋다는 거죠. 자, 오늘 근데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냐 체크해봐야겠죠. 자, 오늘 장에서 외인들이 정말 이게 수량이 아니고요. 32,000주가 수량이 아니고 328억 원치를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외국인들이 328억 원치를요.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상승 분위기를 좀 더 기대해봐도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내일도 또다시 10% 올라갈까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가겠네요. 그렇죠? 1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75,000원 라인이 될 겁니다. 75,000원 라인에 한번 맞을 거예요. 심지어 저항선이니까. 그 포인트에서 한번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져가시고요. 75,000원 정도 왔을 때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흔들리게 될 경우 7만원 정도까지 조정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결론은 뭐? 일단 얘는 방향성은 상승으로 잡았어요. 흔들리면서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두 개인데 결론은 어쨌든 간다 이겁니다. 아셨죠? 힘드셨는데 잘 기다리셨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대창 912원에 10% 2774님 대창 보겠습니다. 네. 뭐 바닥 포인트는 맞아요. 네. 정말 바닥에서 상승 줄 거를 노리시고서 지금 매수하고 그래 네가 더 빠지겠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 제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수급이 있나요? 네, 깔끔합니다. 자, 오늘 뭐 있나요? 당연히 외인은 나가는데 뭐 없어요. 네, 없어요. 깔끔합니다. 자, 실적 포인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포인트가 이제 적자 2분기가 나왔나요? 2분기 있나 모르겠네. 나왔어야 됐는데. 그렇죠? 뭐 아직 나와 있는 게 안 보이네요. 아마 저기 다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흐름은 슈퍼패가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상승을 주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닥 포인트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900원 걸려 있는데 870원
87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더 이상은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870원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그 다음 반등쯤에 얼마? 네, 그래도 1000원까지는 가겠네요. 자, 1000원 포인트까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말 그대로 동전주잖아요. 그죠? 900원은 좀 심했다. 900원 좀 심했어요. 870원 깨지면 손절, 다시 올라가면은 1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웅진시크빅. 네. 2620님, 웅진시크빅 비중 20%세요. 7,600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빠졌죠? 네, 오늘 흐름은 유상증자. 대규모 얼마나 했길래? 350억. 관심도 없었는데. 350억, 시총이 2천억이 좀 안 됐는데, 350억이라 많이도 했네요. 그럼 당연히 빠지겠죠, 이만큼. 아이고. 자, 보통은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유증을 받아야 돼요. 일반 공모인가요? 일반 공모 같은데, 네, 주주배정이네요. 맞네요. 주주배정이니까,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주가가 빠질 거예요. 네. 힘드시겠지만, 저는 일단 피한 이후에,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버티시다가 유증을 다 받으시고 나면은, 그때부터 좀 있으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유상증자만 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몇천 대 1, 이렇게 몇백 대 1 뜨는 거잖아요. 사면 돈이니까. 사면 돈이니까. 몇백억씩 넣어봤자 1억원치 사집니다. 그 정도예요. 네? 유상증자 받으시던가, 아니면 이쯤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하나 타시던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면, 유상증자 받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다코. 자, 5341님 30% 2,870원. 30%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거 30%를 담으셨어요. 보겠습니다. 자, 코다코 시총은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746억입니다. 자, 오늘 7% 빠져버리면 시총은 700억 아래로 또 떨어지겠네요. 7% 정도, 700억에 거의 버티겠구나. 떨어지는 않겠네요. 자, 수급 포인트 보자면, 그래 좀 들어와요. 기타금융 쪽에서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나요? 기타금융 쪽 매도가 나가고, 이거는 뭐 수급 들어온다 말하기 힘든 부분이고, 실적 포인트 살펴보자면요, 보니깐요, 아직 조금 안 나왔나요? 다트를 열어야 되나? 또 볼까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CB 발행 소식이 있네요, 오늘. 전환사채인데, 이게 표면 이자율 1%였는데 만기 3.9%. 조금 비싸네. 조금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빠지는구나. 여기 이렇게 비싸게 물량을 받았지? 그로 인해서 빠지는 건데요. 자, 올해는 뭐 실적이 지금 예상치 자체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이 156억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156억 정도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자면 그리 썩 좀 높긴 한데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의 큰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12 이자율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비중 10% 안 지키셔서 그렇습니다. 30%라서 그렇죠? 항상 종목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10%만 좀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릴게요. 마음 아프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상황 보시고 반등 좀 온다면 정리해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나와 15,100원에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니까. 비중 50%. 7432님 보겠습니다. 다나와 15,100원. 제가 왜 한숨 쉬는지 아실 거예요. 차트 보겠습니다. 15,100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크게 당겨볼게요.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전에 2011년도에 상장하실 때 빼고 2012년부터 왔을 때 최고가 포인트. 그때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때 사셨어요. 이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 방송을 안 보시는 분이구나 딱 알겠는데요. 이렇게 흐름에서 거의 바닥 포인트마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매수한 포인트, 그나마 여기서부터 매수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올려봤을 때 이렇게 되거나 안 맞아 떨어지면은 위 상단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걸게요.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요. 자, 근데 이게 변형인데요. 자, 거의 지금 매도 포인트가 나왔던 구간대가 여기 라인들은 항상 매도 포지션대였어요. 매수하신 구간대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바닥에 쌓일 수가 있지만 여기 그날 23일날 급락하면서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이때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심하게 빠지면서 깨져버릴 때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해야 되는데 사실 손이 쉽게 안 나가시죠? 매도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으로 이게 상승을 줄 거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도 수급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바닥 좀 다지니까 기관들이 그제서야 좀 사볼까? 좀 사볼까 우리? 여기서 그제서야 꼬물꼬물 매수를 해주네요. 네. 그럼 지금 팔 수 있나? 팔면 되냐? 팔면 안 돼요.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건 지금 몰라요. 좀 더 봐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닥 확인은 이 수급에서 보건데 나왔다. 바닥 확인은 나왔다. 자, 그러면 상승 분위기인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매수가까지 갈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높게 사셨네요. 손절도 안 하셨고. 천천히 올라간 다음에 어디 1차적으로는 요 포인트 14,000원 포인트가 일단 보이는데요. 그 다음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비중을 크게 담으셨다. 조금은 주의를 해보고 일단은 지금 괜찮아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개 있어요. 네.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LG화학이 오르다 말다 하는데 그냥 매수 기회일 뿐이고요. KSS 세운 같은 경우도 BDI 지수 맞춰서 올 하반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죠. 엔지니어링 시집 간다. 거기서 삼성중공업으로 갔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늘의 기간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요. 상승 분위기 타면 그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덕분에 567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